구독 꾹! 좋아요 꾹! 꾹! 현장에서 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하남 가밀 A7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109 신명섭 프로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영상 콘텐츠 시스템 비계 작업 안전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비계로 인한 사고 발생 현황,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시스템 비계 점검 방법, 비계 사고 사례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계로 인한 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사고 발생을 조사해 보니까 2021년 5월에만 비계 추락 사망 사고가 7건이 발생되었네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12일 미장 작업 중 슬라브와 비계 사이 추락 1명 사망. 5월 11일 거푸집 조립 작업 중 비계에서 추락 1명 사망. 5월 12일 외부 비계에서 추락 1명 사망. 5월 9일 벽돌 쌓기 중 시스템 비계에서 추락 1명 사망. 5월 8일 철물 설치 중 강간 비계에서 추락 1명 사망. 5월 3일 비계 발판 설치 중 강간 비계에서 추락 1명 사망. 5월 2일 철근 작업 대기 중 시스템 비계에서 추락 1명 사망. 2021년 5월 현재 비계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입니다. 먼저 시스템 비계와 강간 비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안전성의 차이입니다. 시스템 비계는 강간 비계와 달리 계단 연결 등이 규격화 일체화되어 보다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간 비계는 임의 설치가 가능하다 보니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비계는 안전 기준에 맞춰 가공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스템 비계가 더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간 비계는 일일이 여러 설비를 고정해야 하는 반면 시스템 비계는 구조물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설치가 용이합니다. 때문에 현재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강간 비계가 아닌 시스템 비계의 사용을 권장하며 이를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비계의 개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접합부, 연결 조인트, 받침 철물, 벽 연결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직재는 비계 상부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입니다. 수평재, 수직재의 자구를 방지하기 위해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입니다. 가세재, 비계에 작용하는 비틀림 하중이나 수평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입니다. 접합부, 수직재의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직재와 수평재 및 가세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만든 부재입니다. 연결 조인트,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입니다. 받침철물, 수직재의 하부에 설치하여 비계의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입니다. 벽 연결재,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입니다. 안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는 90에서 120cm, 중간 난간대는 작업 발판과 상부 난간대 중간에 설치가 되어야 하겠죠. 벽이음은 수직 수평 5m 이내마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집안은 침하되지 않도록 깔판, 깔목 등이 설치되어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비계 기둥 띠장 방향은 1.5에서 1.8m 이하, 장선 방향은 1.5m 이하, 장선은 1.85m 이하 간격으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세는 기둥 간격 10m 이내마다 45도 각도로 비계 기둥 및 띠장에 결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 비계의 설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조검토서입니다. 외부 점검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비계 점검 방법입니다. 설치 해체가 용이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간섭이 되면 난간대를 임의로 해체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이 되는데요. 작업이 간섭돼서 해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 보호구 착용과 누가 작업을 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종료 시점에는 후속 공정을 위해서라도 난간대를 복구해 놓을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점검은 구조물과의 틈새 가다로 인한 추락 및 낙하 위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고 발생 현황에서도 비계와 구조물 사이 틈새 가다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조물과의 간격은 15cm로 알고 있지만 구조물의 간섭으로 인해서 공간을 더 확보한 후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하고 틈새가 발생되는 구간은 발판이 됐든 망이 됐든 틈새가 없도록 밀실하게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점검은 발판상의 적재하 중입니다. 발판상의 무게를 250에서 300kg으로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하고 수시로 가족이 되지 않도록 점검과 표지판들을 부착해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이음입니다. 수직 수평 5m 이하마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철골에 클램프식과 콘크리트면에 앙카식이 있습니다. 타설 전이라면 클램프식으로라도 반드시 잡아줘야 하며 자굴 및 전도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벽이음이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잭 베이스가 3분의 1 이상 겹침이 되었는지 전도방지 지지대와 비계 외부 승강 통로가 설치되어 근로자들이 이동 통로가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비계 망 설치 전경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석공사 시 시스템 비계 망을 설치하는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시인성도 좋고 눈에 확 들어오고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다음은 비계로 인한 사고 사례입니다. 첫 번째, 비계와 구조물 사이에서 추락입니다. 2016년 1월 11일 울산 울주군 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시스템 비계 위 단열재 설치 작업 중 비계 작업 발판과 외벽 사이 계급으로 추락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조물과 비계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넓어서 그 틈새로 추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외부 비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높이 약 16.6m 비계가 전도되면서 하부에 깔려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세 번째, 외부 비계 해체 작업을 위해 비계 상부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입니다. 네 번째는 지상 5층 외부 비계에서 외부 석재 철거 작업 중 해체된 석재 하중 40톤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사망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더 많은 사고 사례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